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 증시 리포트 5월 셋째 주입니다. 이번 주는 유가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환율까지 끌어올린 한 주였는데요. 리포터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네, 한마디로 지정학 프리미엄이 복원된 한 주였습니다. WTI가 주간 10.48% 급반등하며 105달러를 넘었고 원달러도 6거래일 연속 상승해 1498원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코스피와 S&P 500은 사실상 보합이어서 유가와 금리 역풍이 AI 모멘텀과 서로 상쇄하는 교착 구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예측 리뷰를 시작으로 자산시장 총괄과 업종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WTI 급반등, 원달러 1,500원 시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재가속을 차례로 다루고 다음 주 전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예측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세 건의 예측은 어떻게 됐습니까? 3건 중 2건 적중으로 누적 적중률 66.7%입니다. 먼저 마친 것부터 보면 미 국채 10년물을 4.30에서 4.50% 박스로 예측했고 실제 47%로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펌시 동결 이후 인플레 데이터를 기다리는 국면이라는 판단이 맞았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에도 4.50%를 넘지 않으면서 시장이 한 번의 지표로 즉각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도 7,200에서 7,700 박스에 실제 7,493으로 적중했습니다. 지난주 13% 폭등 이후 에너지 소진으로 보합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정확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빗나갔는데 어디서 틀렸습니까? 원달러를 1430에서 1470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1498원까지 올라가면서 상단을 28원이나 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경상수지 역대 흑자와 종전 기대를 보고 원화 강세 방향을 예상했는데 종전 협상이 교착되면서 유가가 10% 넘게 급반등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유가 급등이 수입 결제 달러 수요를 키우고 동시에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서 경상수지의 구조적 힘을 압도했습니다. 단기 자본 흐름이 경상수지보다 강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시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부터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이번 주 핵심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WTI 곡선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다른 자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도 유가를 따라 상방으로 올라갔고 반면에 코스피와 S&P 500은 거의 수평선을 그리고 있어서 시장 전체가 교착 상태라는 것이 차트에서 바로 읽힙니다. 자산별 구체적인 숫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은 1497원 76전으로 주간 플러스 2.95% 올랐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이달 가정 상단인 1,500원을 사실상 터치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4.47%로 주간 플러스 9 베이시스 포인트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압력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7,493포인트로 주간 마이너스 0.06%, 사실상 보합입니다. 지난주 13% 폭등 이후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갔는데 유가와 환율 역풍에도 붕괴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S&P 500은 7,409포인트로 주간 플러스 0.13%, 역시 보합 수준입니다. WTI가 105.42달러로 주간 10.48% 급반등한 것이 이번 주 최대 변수입니다. 연초 대비 83.91% 상승으로 유가 100달러 위 체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지난주와 완전히 반대되는 구도입니다. 유가 상승, 원화 약세, 주가 보합이라는 조합은 한국 자산의 불리한 교차 패턴이며 이 상태가 이어질지 다음 주 FOMC 회의록이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업종별로는 어떤 분야가 유가 반등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번 주는 에너지와 정유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WTI가 10% 넘게 급등하면서 정유 마진 확대 기대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지난주 종전 기대에 급락했던 것을 한 주 만에 되돌린 모습인데 유가의 방향이 곧 에너지 업종 방향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연결고리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어땠습니까? 지난주 급등의 주역이었는데요. 반도체 업종은 보합에서 약보합 흐름을 보였습니다. AI 수요라는 구조적 모멘텀은 여전하지만 원화 약세 전환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동차 업종은 약세였습니다. 원화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단기적으로 수출 경쟁력 개선 기대도 있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원자재 비용 증가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지난주 AI 중심의 기술주 주도에서 이번 주는 에너지 중심의 원자재 주도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첫 번째 핵심 이슈, WTI 급반등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WTI가 105.42달러로 주간 10.48%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종전 협상 기대에 7.12% 빠졌다가 한 주 만에 원점을 넘어선 것입니다. 중동 종전 협상이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정학 프리미엄이 빠르게 복원됐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주간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10%까지 스윙폭이 상당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변동성 자체가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정학 프리미엄이 실제 하부위가 아니라 기대와 실망 사이클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전 합의가 실제로 체결되기 전까지는 이런 주간 7%에서 10%대 급변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1년간 비슷한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유가 100달러 이상 체류가 글로벌 인플레 기대를 높이는 경로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미 국채 10년물이 9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것도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국이므로 유가 105달러는 교역 조건 악화와 경상수지 둔화 경로도 열어두게 됩니다. 한은의 동결 기조에도 부담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이면 상당히 강한 추세인데요. 원달러가 지난주 1461원에서 이번 주 1498원까지 일주일에 약 43원이 올랐습니다. 주간 플러스 2.95%로 상당히 빠른 절하입니다. 배경을 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첫째, 유가 급반등에 따른 수입 결제 달러 수요 확대. 둘째, 외국인 주식 매도가 지속되면서 달러 수요가 겹쳤습니다. 지난주에는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원화 강세를 예상했는데 완전히 반대가 됐네요. 맞습니다. 경상수지의 구조적 힘보다 유가와 자본수지 변동이 단기적으로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1,500원은 지난 4월에도 한 차례 터치한 뒤 반락한 심리적 저항선이자 이달 가정 상단입니다. 이 위에서 체류하면 가정 자체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1분기 성장률이 주요국 중 1위인 1.4%를 기록했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원화의 구조적 바닥을 지지하고 있어서 급격한 약세보다는 1,500원 근처 교착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이슈,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인플레 재가속이라는 진단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왔습니까?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32.407로 전월 대비 플러스 0.64% 상승했습니다. 이것을 연율 환산하면 약 7.7%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유가 상승 압력이 에너지 항목을 통해 전이되기 시작한 것으로 읽힙니다. 월간 플러스 0.6%대는 2022년 인플레 피크 국면 이후로 드문 수준입니다. 금리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연준 기금금리 3.63%, 대비 10년물 4.47%에 스프레드가 84베이시스 포인트인데 이는 시장이 금리 인하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도 신임 금통위원회 적정 기준금리는 평균보다 높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미 모두에서 인하 지연 내러티브가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유가가 주도한 1개월 급등이 추세를 의미하는지는 두세 개월 연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유가가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면 연준 스탠스 전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를 내다보겠습니다. 어떤 일정이 있고 왜 중요합니까?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은 수요일에 공개되는 폼시 5월 회의록입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 재가속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 톤이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입니다. 회의록에서 매파적 톤이 확인되면 금리 상단 압력이 추가되고 반대로 일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 현재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미국 5월 플래시 PMI가 나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체감 경기를 가늠하는 선행 지표여서 주목됩니다. 한국에서는 수요일에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치가 나옵니다. AI와 반도체 모멘텀이 실제 수출 데이터에서 지속되는지 확인하는 첫 번째 실시간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예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주시죠. 먼저 원달러 환율은 1485에서 1520원 범위를 예상합니다. 유가가 100달러 이상에서 체류하고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면 15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와 견조한 수출이 1520원 이상의 급등을 억제할 것으로 봅니다. 이달 가정 상단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가정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구간입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4.40에서 4.55% 박스를 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여파에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인플레 기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폼시 회의록이 매파적이면 상단인 4.55%를 시험할 수 있고 비둘기 톤이면 4.40%대로 안정될 것입니다. 코스피는 7,300에서 7,600 범위입니다. 환율과 유가라는 이중 역풍이 하방 압력을 만들지만 AI 모멘텀과 1분기 성장률 주요국 1위라는 펀더멘털이 하단을 지지합니다. 외국인 수급 부호가 하단 방어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순매수로 전환되면 7,600까지 열리고 매도가 이어지면 7,300 부근 조정도 가능합니다. 유가와 환율 변수가 많은 만큼 다음 주도 변동성이 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폼시 회의록과 한국 수출 데이터,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시장의 다음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 유가 급반등이 환율 상단을 시험하는 구도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의 낙관에서 이번 주의 경계로 시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이중 역풍에도 붕괴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 시장의 체력이 과거와 다르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1,500원 환율과 AI 모멘텀, 이 두 축의 줄다리기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찬 분석 감사합니다. 주간 경제 증시 리포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